여러분들 어제는 우리 차트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빠르게 못 다뤘던 시황. 오늘 저녁 굉장히 또 큰 이벤트가 있죠. 여기에서 아마 단기간에 앞으로의 방향성, 운명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운명이 결정이 되는 지표가 이제 CPI죠. 이제 영상 올라오고 나서 얼마 뒤면은 CPI 발표가 될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지수가 요동을 칠 겁니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은 또 국채 금리도 상승하고 이제 지수도 출렁거리면서 또다시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텐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러면은 다시 또 금리나 예정대로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운명이 결정될 것 같고요. 그러나 결과가 안 좋게 나와도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몇몇 테마는 그것 때문에 만약에 크게 조정이 나온다. 그럼 저는 단기 기회로 활용을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마를 또 어떤 섹터를 단기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말씀드리고 맨 뒷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슈 보기 전에 종목들 어디가 올랐을까? 오늘은 아무래도 오늘 CPI 발표가 있다 보니까 관망세를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0.9%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강했던 로봇이나 일부 유리 기판이나 그다음에 바이오 등등 대부분의 종목이 좀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좀 대부분 CPI 무섭다. 나는 그냥 그 이후에 할란다 하시는 분들이 던지면서 거래량은 크지 않는 가운데 대부분 좀 테마주들은 조정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디가 강했냐? 조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CPI 이런 거 상관없다. 올해 우리 조선은 갈 길 간다. 그래서 섹터 자체가 결국에는 CPI나 여러 가지 이런 인플레이션 지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전력기기나 조선 이런 쪽에 오늘 수급이 가장 몰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나만 신고가를 못 갔어 했던 종목이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하나오션 5만원 돌파했습니다. 멋집니다. 그렇죠? 5만원까지 돌파를 한 모습 거래대금도 매일 굉장히 짱짱하게 터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엔진 이런 종목도 오늘 무려 10%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운도 좋아요. 해운 운임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올해도 역시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 이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HMM도 6%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 해운 관련된 종목들이 좋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 쪽도 산일전기가 신고가를 또 만들었고요. 거래대금 2,000원 터뜨리면서 신고가 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번 달 말에 아마 보유예수가 나오긴 할 겁니다. 그래서 보유예수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전력기기 일진전기부터 해갖고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쪽 순환매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많이 오른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 쪽, 양자 쪽 이슈도 잠시 뒤에 볼 텐데, 우리 젠슨황 왜 그랬어? 이럴 거면서 왜 그랬어? 우리 마음을 왜 흔들어놨어?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뉴스와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12월 PPI 예상을 밑돌아서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어제 미국장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장으로 갈수록 지지부진한 거야. 그 이유가 그래도 아직 CPI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안심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좀 불안한 투심이 유지가 되고 있었다. M7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결국에는 현재 PPI보다 CPI에 쏠린 눈이다.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가 나 5% 돌파할 거야 하면서 계속 위에서 4.7, 4.8 왔다 갔다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인플레이션 지표 안 좋게 나오기만 해봐. 나 완전 천장 뚫고 올라갈 거야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어요.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관심 있게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I 예상치보다 상회냐, 하회냐, 부합이냐 이것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나스닥 선물 지수가 알려줄 겁니다. 안 좋게 나왔구나, 좋게 나왔구나. 그거를 좀 알려줄 것 같으니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그 다음에 트럼프 경제팀 관세를 전진 인상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 원래는 한 번에 관세를 다 때리려고 했는데 이게 또 한 번에 때리면 중간중간에 또 협상을 할 맛이 또 안 생기잖아요. 또 트럼프 입장에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래 한 번에 때리지 말고 일단은 2%에서 5%씩 조금씩 부과를 하면서 계속 딜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2% 올리고 그래 너네 우리 거 뭐 사줄 거야 하면서 좀 사주면은 다음부터 안 올리고 또 별로 마음에 안 들면은 계속 조금씩 관세 올리고 이거는 무섭네요. 거의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이제 관세 협박으로 우리 물건 빨리 사라. 너네들 큰일 나기 싫으면 이렇게 지금 전략을 바꿨다. 점진
점진적인 인상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든이 이번에 데이터 센터 건립 전력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력계획의 종목들 한 번 더 순환매가 들어온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이슈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초부터 미국 쪽 증시가 조금 하락을 했죠. 확실히 재작년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에 월가에서는 긴장을 하고 있다. 본격적인 조정에 대비해라. 월가는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미국에 있는 헤지 펀드들, 투자 회사들이 일제히 좀 공매도 쪽에 하고 있는 건지 일단은 다들 하락 쪽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물론 그분들이 다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항상 하락하진 않았어요. 우리 작년에도 항상 이런 얘기는 있었고 그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초 분위기는 확실히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 하락 쪽의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 보인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LA 화재 관련해서 역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강풍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산불 경보가 계속 나오고 있다. 여기 밑에 이런 기사 보시면은 LA에 또 최고 강풍 경보가 나왔다. 산불 폭발적인 확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우려스러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관련해서 종목들도 움직일 수는 있겠죠. 보시면은 뭐 바이든 재건에 수백억 달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산불 뭐 빠르게 마무리가 되긴 해야 되는데 요 관련해서 또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계속 좋은 얘기 나오고 있죠. HD 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 사이클 장기화에 따라서 목표가를 또 57만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다. SK증권에서 이런 식의 또 좋은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조선주가 오히려 또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이런 뉴스 때문에 더 영향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산을 사라. 트럼프 에너지 패권 강화에 오히려 한국이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산을 많이 팔기 때문에 미국의 LNG 수출량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한국의 LNG선 제조가 많아질 거다. 그러면 우리 조선사들이 호재다. 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더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쪽도 확실히 이것도 시장에서 마치 매매할 게 좀 없을 때 가요. 조선의 특징이 기존에 막 강했던 테마가 막 로봇이나 다른 뭐 종목들 막 양자나 막 한참 들썩거릴 때는 잠잠하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이 이제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잠잠하거나 그럴 때 매매할 게 없는데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조선 쪽에 수급이 몰리면서 신고가를 가고 막 그런 식의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전력기기랑 같이 함께 계속 많은 분들이 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양자컴 테마 오랜만에 또 다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어떤 종목은 상한가 가고 막 시간에서도 상한가 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최근에 급락 나온 이유 젠슨왕이 상용화 20년 걸린다. 야 멀었다. 때려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때려쳐라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 반토막 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말을 바꿨냐. 그래 야 너네도 너무 오래 걸리긴 하는데 하이브리드 양자컴은 오케이. 그건 같이 하자. 결국에는 같이 하자는 뜻이었어. 젠슨아. 왜냐면 너네만 성장하는 건 내가 그걸 못 본다. 가려면 우리 AI 칩 같이 가져가라.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양자컴은 오케이다. 그래서 양자컴과 기존의 뭐 슈퍼컴을 결합을 해서 하이브리드 양자컴을 한번 우리 같이 논의를 해보자. 그러면 20년이 아니라 좀 당길 수도 있다. 역시 사업가입니다. 그죠? 사실 20년 걸릴지 30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그 미래는 누구도 몰라요. 갑자기 뭐 새로운 기술이 더 빠르게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멘트를 날린 건 결국에는 본인의 그런 이익에 본인의 사업, 본인의 회사를 위해서 이런 멘트 이후에 이제 하이브리드로 가자. 그 다음에 또 이 이슈도 있습니다. 보시면 3월 20일에 GTC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엔비디아 퀀텀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 양자를 그렇게 안 좋은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누구보다 지금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젠슨왕의 최고 관심사는 양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퀀텀 데이를 개최를 해서 여기서 양자 컴퓨팅 미래를 조망을 한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선두주자들과 함께 미래의 전략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면 오케이. 따로 가면은 뭐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 20일 날 양자의 날까지 또 개최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다시 연장이 됐네. 재료 소멸로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아니다. 젠슨왕이 다시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양자의 날 또 퀀텀 데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일정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잠깐 반짝이다가 횡보하고 기간 조정하다가 3월 20일 되기 뭐 한 달 전 뭐 그때쯤부터 또 슬금슬금 미국장도 그렇고 또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 여러분들 함께 또 체크하셔도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양자 관련주들 또 일제히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D-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2배로 상향하면서 그 외에도 뭐 리게티 컴퓨팅 47%, D-웨이브 퀀텀 뭐 23%다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목들도 그 부분 좀 따라가면서 좀 순환매가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CPI인데 내일 중요한 이슈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TSMC 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AI 시장의 풍향계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TSMC가 작년 실적은 당연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실적 4분기 실적 자체를 집중하기보다 중요한 건 올해 가이던스. 올해 어떨 것 같다. 이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의 좀 투자 심리나 방향성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PI지만 내일은 또 TSMC 실적 발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또 반도체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줘야 가려나.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예전에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이제 공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 계획 발표 이후에 하루에 100만 주가 넘는 자사주를 계속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주가는 왜 횡보하지? 움직이진 않습니다. 누군가가 단단하게 못 움직이게 발목을 잡고 있어요. 올라가려고 하면은 아직 갈 때가 아니야 하면서 뭐 공매도도 치고 매도도 물량도 나오고 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굉장히 주가의 방향은 좀 제한적으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 삼성전자도 뭔가 주가가 오를 만한 사실 호재가 너무 안 나왔어요. 맨날 공급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긍정적인 찌라시 같은 것만 나왔지 실제로 뭔가 성과가 나온 그런 공시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서 하루에 100만 주 넘는 자사주를 매일같이 매수를 해도 주가가 좀 오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래도 더 이상 하락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요거는 사실 좀 찜찜한 뉴스가 하나 더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이 반도체 이제 중국 유입이 되는 규제를 곧 발표를 할 거다. 한마디로 이제 중국에 유입이 되지 못하게 추가 규제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또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것도 아직 끝나진 않았죠. 트럼프 취임 바로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뉴스가 막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이제 숨죽이면서 약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회의 참석한다. 그래서 기여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의지 표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다음 소식은 우주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15일 스페이스X에서 7차 시험 비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블루 오리진 16일날 로켓 발사를 재시도한다고 합니다. 아마 2번인가 연기됐을 거예요. 2번 연기되고 계속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연기를 하고 있고 스페이스X는 오늘 15일날 있다는 소식이고요. 뭐 이것 때문에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뭐 바로 급등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 최근에 좀 환율이 하락했거든요. 우리나라 좀 괜찮아지나? 이런 좀 기대를 갖게 만드는데 왜 하락을 했을까? 관련된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락한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많이 올랐을 때 거의 1486원? 뭐 이렇게까지도 올랐었는데 지금은 40원, 50원, 뭐 60원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막 더 올라가진 않고 있어서 그 이유 3가지가 뭐가 있을까? 보면은 첫 번째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조금은 진정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타격을 받았던 다양한 통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받은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타격을 받았어요. 화폐 가치 하락에. 그렇게 타격을 받았던 다른 화폐들도 조금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같이 그런 분위기에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 3번째로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한마디로 환율이 오르면 달러를 매도하는 거야. 달러를 매도를 해서 결국엔 달러를 풀어서 다시 원화 가치를 상승을 시키고 그런 식의 환해지 전략을 반복을 했다.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최근에 원화 가치가 조금은 안정이 됐다라는 소식이고요. 아직 갈 길이 멀긴 한데 근데 또 변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CPI랑 뭐 여러 가지 이런 또 지표에 따라서 언제든지 또 출렁거릴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위로 많이 환율이 올라가면은 연기금이나 국가 차원에서 좀 방어를 할 수 있다 정도 그
그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혹시나 정치 테마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정치 이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오늘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됐죠. 그 이후에 뭐 몇몇 정치 테마주들이 TV가 엇갈리긴 했습니다. 뭐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뭐 항소심 재판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은 갭뜨고 쭉 하락했어요. 뭐 이런 뉴스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재료 소멸로도 보고 차익 실현에 좀 나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원식 관련주랑 김동연 관련 테마 몇몇 종목들은 또 오르기도 했습니다. 거래 대금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소수의 정치 테마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끼리만 좀 매매가 이루어진 것 같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결국에 CPI가 혹시나 안 좋게 나오더라도 출렁거리더라도 기회로 활용을 해볼 만한 테마가 뭐가 있을까 정리를 해본다면은 최근에 강했던 애들 위주로 시장 때문에 급락이 나온다면 매수를 해볼 수 있다. 뭘 보고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리기판, 뭐 로봇 이런 쪽 관심 있게 계속 체크하고 있고요. 조선이나 전력기기는 워낙 또 많이 오른 상태라서 얘네들도 좀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원하는 구간, 뭐 원하는 조정이 나오면은 또 해볼 수 있다. 네, 플러스 알파로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도 아직 이슈가 좀 살아있죠. 그래서 혹시나 과하게 반응이 나오면은 얘네들도 한 번씩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좀 잘 버티는 게 원전 쪽도 잘 버텨요. 원전 쪽도 얘가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좀 잘 버티는 친구가 아닌데 계속 횡보하면서 기관 수급도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 같고 원전 쪽도 한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엔터 쪽도 수급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기관들도 좀 꾸준히 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도 플러스 알파로 계속 관심 있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낙폭이 나오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테마 내에서는 종목에 따라서 기회를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